F1의 현재라고 할 수 있는 팀 중 하나인 레드불은 여러 유망주들을 끌어모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중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4년 연속 월드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을 필두로 여러 유망주들이 레드불 시트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팀에서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하고 떠난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이버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불의 첫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 세바스티안 베텔입니다. 베텔은 1998년 11살의 나이로 고카트 경력을 쌓아나가던 중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발탁됐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에는 독일 포뮬러 BMW에서 20번의 레이스 중 18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고 F3로 승격함과 동시에 최종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그 해의 최고 루키 타이틀까지 차지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자우버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활동하게 됐고 로버트 쿠비차의 부상으로 인해 F1에 데뷔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처음 데뷔한 베텔은 데뷔 경기에서 8위로 포인트 피니시를 성공했고 그 성과를 지켜본 레드불은 테스트 드라이버로서 경험을 쌓은 베텔을 이군 팀인 토로 로쏘에 전격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베텔은 시즌 말미에 펼쳐진 중국 그랑프리에서 4위를 기록, 5포인트를 획득하면서 강력한 루키의 등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듬해에는 풀타임 시트를 얻어내며 경력을 이어나갔고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일반적인 우승도 아닌 무려 폴 트윈을 만들어내면서 토로 로쏘 팀 최초의 폴 포지션과 우승, 그리고 당시 최연소 우승자의 기록까지 모두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레드불 레이싱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베텔은 6년 동안 4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2014 시즌을 끝으로 레드불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후 페라리로 이적하고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시즌인 2020년까지 또다시 6년을 페라리 소속으로 달렸고 마지막 시즌에는 17번의 레이스 동안 고작 33포인트만을 수확하며 베텔의 전성기가 끝이 났음을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 팀과의 연결점이 있었으나 베텔의 선택은 에스턴 마틴이었습니다. 2021 시즌의 에스턴 마틴은 레이싱 포인트를 다시 인수하면서 F1에 복귀한 중고 신생팀이었고 그로 인한 차량의 성능 저조가 전체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쿠 서킷에서 에스턴 마틴 드라이버 역사상 최초로 포디움에 오르면서 커리어의 후반기까지로 기록을 작성했고 이듬해인 2022년에 본격적인 은퇴 소식을 알리고 시즌 종료와 함께 하나의 별이 저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바스티앙 부에미입니다. 부에미의 경우에는 일종의 공채 오디션 같은 개념의 테스트 세션에서 레드불의 차량을 주행하면서 보드진의 눈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포뮬러 BMW, 포뮬러 3, GP2 시리즈까지 모두 거치고 올라온 부에미는 2007년 9월 18일에 열린 F1 테스트 세션에서 티모 글록과 루벤스 바리첼로, 넬슨 피케 등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레드불의 2008 시즌 리저브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8 시즌은 레드불의 리저브 드라이버자 GP2 시리즈 드라이버로서 활약한 뒤 이듬해의 토로 로쏘 드라이버로 F1 데뷔를 했습니다. 2009년 데뷔 시즌부터 2011년까지 성능이 좋지 않았던 토로 로쏘의 차량에 걸맞는 적당한 성적으로 3년 연속 중하위권을 차지했지만 이 커리어를 끝으로 돌연 F1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WEC와 포뮬러 E에서 10년 넘게 현역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F1에서는 이뤄내지 못했던 우승의 꿈을 특히 WEC에서 4번의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로서 이뤄냈습니다. 세 번째는 허니배저, F1의 스마일맨 다니엘 리카도입니다. 리카도는 꽤 늦은 나이인 20세 시즌에 토로 로쏘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발탁됐고 HIT의 임대 개념의 계약으로 데뷔했습니다. 첫 시즌에 중도 참여한 리카도는 열악한 팀에서의 안정적인 드라이빙 능력으로 11번의 경기 중 단 2번만 리타이어할 정도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이 점을 토로 로쏘가 높이 평가해 이듬해부터 곧장 풀타임 시트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토로 로쏘에서 달린 2년 동안 꾸준히 리타이어하지 않고 포인트 피니시를 차지하며 센세이션한 루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마크 웨버의 대체자로 낙점된 리카도가 레드불에 콜업됐고 베텔이 레드불의 새로운 차량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꾸준히 중상위권의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고 이 해의 최종 성적은 238포인트 3위였습니다. 이듬해 크비아시 파트너로 들어오고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쟁자이자 파트너로서 경기를 뛰었고
2016년 러시아 그랑프리가 끝난 뒤 레드불의 최고 유망주가 콜업되어 그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와 함께 계속 갔다면 좋았겠지만 신인이었던 베르스타펜이 리카도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쉽게 말해 빈정이 상해버린 리카도는 레드불과의 재계약을 파기하고 2019년도에 르노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적한 르노에서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의 포디움과 두합 173포인트로 준수한 시즌을 보냈고 맥라렌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2년의 기간 동안 한 번의 우승만 거두며 암울한 경력을 채웠습니다. 커리어가 마감되라 했지만 레드불 측에서는 서드 드라이버로 리카도를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말과 함께 2023 시즌 중반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닉 더브리스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리카도를 앉혔습니다. 리카도는 2024년도까지 RB와 함께했지만 레드불의 내분과 더불어 RB가 2군 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리카도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수뇌부들의 의견에 따라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끝남과 동시에 사실상 F1을 은퇴하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닐 크비앗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크비앗은 말 그대로 D가 없는 공격적인 성향의 드라이빙을 즐기는 레이서입니다. 그는 2010년부터 레드불 주니어 팀의 지원을 받았고 F2를 건너뛰고 넘어왔다는 것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로로소 소속으로 데뷔한 첫 시즌부터 8포인트로 최종 15위를 기록하며 그 우려를 잠재웠고 곧장 2015년에 레드불로 콜업되면서 첫 시즌을 리카도보다 한 술이 높은 7위로 첫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열린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베텔을 두 번 연속으로 들이받는 고의라고 해도 믿을 사고를 일으키면서 레드불 자리를 박탈당했고 곧장 토로로소로 강등돼 잔여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정도에는 가슬리에게 시트를 빼앗겼지만 2019년에 리카도가 떠나고 가슬리가 콜업되면서 비게대 시트에 또다시 앉게 됩니다. 보통의 선수들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라이빙 스킬이 늘기 마련이지만 크비앗은 여전했고 결국엔 2020 시즌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F1 역사상 끔찍한 사고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고에 연루되기도 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츠노다에게 밀려 시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현재까지 나스카 시리즈와 WEC 같은 GT 클래스에 참여해 레이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4년 연속 월드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입니다. 베르스타펜은 F1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 정도로 인지도와 스타성이 엄청난 선수이기도 하고 특유의 거친 팀 라디오와 드라이빙 스타일로 인해 대중들에게 막스라는 고유 명사처럼 각인되어 있기도 합니다. 베르스타펜은 4살에 카트를 입문하고 16살이 되는 해에 포뮬러3에 입성하는 조기 교육과 탄탄대로를 함치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F3에 입성한 첫 해에 막스를 눈여겨본 레드불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 당시부터 다음 시즌에 레드불 시트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아니지만 고작 17살이라는 나이로 F1에 입성했고 데뷔 시즌부터 49포인트씩이나 얻어내면서 베르스타펜의 가능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2016 시즌 정도에 크비앗의 자리에 긴급 투입되면서 F1의 탑3 팀 중 하나인 레드불에서의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르스타펜은 최연소에 관련된 기록을 대부분 갈아치우면서 2024 시즌까지 4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는 등의 엄청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